안녕하십니까, 피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블로그 피터2508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보는 것에만 익숙했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다는 게 처음이어서 많이 떨립니다. 잘 해내야 될 텐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강의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또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돼가지고 올해 시험에 다들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유튜브 강의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서울 올라온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투리 잘 붙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 좀 힘드시더라도 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서울말, 표준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자체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건지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안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 우리 방송 교재는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2024 최신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손해 평가사 완전 정보기 상하 두 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전 주문하신 분들은 이미 그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 통해 가지고 책을 지금 구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2023년도 4월달에 이 책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2024년도 최신 개정판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2023년에 비해서는 양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문제의 양도 늘었고, 요약된 양, 그 다음에 프로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편성을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수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의 수준은 지금 제가 등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초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면은 오랫동안 이 공부를 또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고 좀 지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기 실력 향상 시키는데도 조금 애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급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면 초급 입장에서는 내가 쨍초인데 중급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난 어떻게 따라가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너무 기초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현장에서 시험 칠 때 거의 10점, 20점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을
포커스로 해서 강의를 했을 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이론서를 가지고 읽고 정독하면서 학습하시다 보면 실력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 정복 교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일 앞에 봤던 부분들이 그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고, 그 다음에 그 표지 쪽에 여러분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4년 개정 내용 완벽 반영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2024년 우리 10회 시험하고 관련해 가지고 농고문헌에서 아직 공식적인 개정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적어 두었냐 하면은 이미 2024년 개정 내용에 반영될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판매된 어떤 상품들, 품목들, 새로 추가된 품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관 변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뀐 상황에서 상품이 판매되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농공원에서는 이론서에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본 수험세 100배 활용법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을 지은 편제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100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들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농검은 이론서를, 또 한 손에는 본수험서를 두고 핵심 원리를 터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검은 이론서 분량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쪽수로 따지면은 약 700쪽이죠. 700페이지 이게 결코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어마어마한 양을 암기를 해야 될 거고 또 보험금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농검은 이론서를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농검은 이론서가 손해평가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는 바이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농검은 이론서는 분명히 한쪽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 완전정복 교재를 여러분들 항상 같이 두면서 문제를 풀고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농구문 이론서를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핵심 원리를 습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본 교재의 15점짜리 계산 문제는 매일 10분 내로 2문제씩 풀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또 혹은 재작년에 또 어떤 분들은 3년 전에도 시험을 쳤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거죠. 몰라서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뻔하게 많은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이거는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매일 그냥 그 문제씩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점짜리 계산 문제 매일 그 문제씩은 그냥 아침에 밥 먹듯이 저녁 먹듯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그 문제씩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 공식 암기를 지향하고 문제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 700쪽에 가까운 이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또 순간적으로 외웠다 손 치더라도 한 사흘 지나면 또 외웠던 부분들이 또 까먹게 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 암기를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은 곤란하고요. 그 문제 자체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문제를 읽는 것조차도 손해평가사 시험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 완전정복 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캐치를 해내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교재 안에 다 녹여놨으니까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바로 넣기 예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1점짜리 문제인데, 사실 시험 치다 보면은 이 1점, 2점 이런 것들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괄호넣기 문제 이것도 결코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아 가로넣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 이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은 본인이 직접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내지는 뭐좀 그 부분만 카피를 해서 가로넣기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평실에 넣어도 좋고 또 자기 조그만한 그뭐 어떤 뭐 가방에 넣어 가지고 전철이나 이런 것들 타면서 중간에 꺼내 가지고 자투리 시간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면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그 부록은 문체가 휴대하면서 학습하시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또 많이 썼던 부분이 부록입니다. 지금 이 부록은 각科目의 대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수록해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책을 해가지고 휴대하면서 전체 감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논작물, 밭작물, 과수, 과축, 그 다음에 시설,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부록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쭉 책을 한번 훑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그런 어떤 고생을 내년 이맘때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내가 출제자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나오는 그 영화 이쪽에 보면 제가 감명 깊게 그 마음속에 새기는 어떤 대사가 그 우리 수군들이 그 일본 배들이 뭐 한 300여 척 되는데 우리는 12척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전쟁은 하나만 하죠.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특출한 그 어떤 리더십이 보이는 게 저 수군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내성을 거뒀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도 이 손해평가사 시험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될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장 들어갈 때는 내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출제자들이 출제 오류도 좀 있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유행을 바라지는 않는다. 내 실력으로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제자가 조금 더 긴장할 수 있도록 출제 오류를 여러분들이 찝어낼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핵심 원리를 터득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기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머리말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재 자체가 아까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성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그 책의 앞쪽에는 용어의 정의, 그 우리 흔히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관련되는 용어들,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하고 관련되는 용어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그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제가 표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자체가 별표 1부터 7까지가 농구문 이론서에 그 등재되어 있는데요. 별표 1부터 6까지는 앞쪽으로 17쪽 이쪽에 배치를 해 뒀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금 산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별표 7은 그 단원마다 논작물이면 논작물 뒤쪽에 관련되는 별표 7, 밭작물이면 밭작물 뒤쪽에 관련되는 별표 7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뒀으니까 여러분들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기획하고 만들어 뒀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용어의 정의 뒤쪽으로 보면은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국고 보조율, 그 우리 보험료 중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이번에 국고 보조율 바뀐 게 그 과수사종 쪽에 자기부담 비율 10%짜리, 그 다음에 논작물 그 쪽에 그 비어 자기부담 비율 10%, 15%짜리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 순보험료 구하고 나서 그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보조율 단순한 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낼 때 구할 때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파종 보험금하고 재정식 보험금 지금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흔히 우리가 재파종 보험금이라면 작년 시험까지는 마늘하고 양배추 정도만 그 재파종 재정식이 해당됐기 때문에 시험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2023년도 판매 상품 중에는 재파종하고 재정식이 좀 품목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쪽으로 한 33쪽 가가지고 살짝이라도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 중에서 보험금 구할 때 예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었고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부터는 생산보장보험금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미보상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 지금 이게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구할 때 1 미보상 비율 반드시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작물 쪽에서 지금 바뀐 내용은 이양직파 불능보장 이쪽이 예전에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험금으로 주던 걸 지금 15% 보험가입 금액의 15%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살 한자로는 운질미라고 하죠. 이 가루쌀도 새로 등장해가지고 경작 불능 보험금이나 수학 불능 보험금 그 계산할 때 지금 그 조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버섯 같은 경우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1 미보상 비율,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미기 생산비 개수도 낀 내용, 그게 맞춰가지고 보험금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감귤 쪽입니다. 감귤 쪽에 망감류, 온주 밀감류, 이 보험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뒤쪽에 가서 디테일하게 볼 때 같이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감류 같은 경우는 지금 과실손해보장에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지금 보장 방식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천혜향, 레드향,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망감류인데, 이런 애들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넘어왔다는 거.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그런 어떤 계산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축도 일부, 송아지 보험 가입 구할 때 좀 일부 기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들이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31쪽부터 76쪽, 그러니까 75쪽, 6쪽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여기서 문제 출제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해소 30점, 최대 40점까지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이 풀어가면서 암기하면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합격 점수가 120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30점에서 40점 확보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꽤 쏠쏠한 겁니다. 그래서 31쪽부터 76쪽 이 공부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얻긴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땡큐 하면서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보험의 이해. 지금 이제, 보통 농구문 이론서 1권 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위험의 일반 이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일반 이론,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의의,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제8조, 뭐 이런 손해평가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 섹터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뒤에 우리 넘어가서 본 편의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 또 이 부분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잘 요약을 해놔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도록 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모든 작문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학년 탁과량 및 경년 수학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평년 수학량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평년 탁과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수사종에서 쓰는 어떤 평년 수학량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평년 책과량하고 평년 수학량을 품목별로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지금 이게 한 섹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이 평년 책과량하고 평년 수학량을 구하고 이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연결 문제가 또 나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보험료 산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을 알아야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야지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거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순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편성하고 안배를 해뒀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상 관련 문제 풀어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농작물 자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쪽 중에서 자연재해 기상 관련 그러면은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 이런 내용들, 용의 정의나, 이런 것들, 인삼하고, 이런 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 정의, 그 다음에 적과전에서 얘기하는 자연재해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학습을 해보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쪽에 지금 연대되어 있는 게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보험 인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거는 인수 가능하고 어떤 거는 인수 제한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고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작물에 들어가서 논작물 일반 이런 쪽에는 보험 가입 기간이나 여러 우리 일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작물 보험금
그 다음에 표본조사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그 내용들을 축해서 문제화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논작물에서 매년 여기서는 15점에서 20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작물, 여기서 10점, 20점 확보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2024년 개정 내용 이쪽에서 3, 40점 확보하고, 논작물에서 20점 확보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60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만들었고 또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모자라는 문제들은 문제가 모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금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밭작물이 그 다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밭작물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그 다음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 보장 방식, 또 농업지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권 제일 마지막 쪽에 적과전 통합 이용 방식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적과전 자체는 조만간에 제가 최근에 블로그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완전 정복을 적과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는 아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끝과정을 포기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포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적과정 중에서도 착과 감소 보험금은 여러분들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착과 감소 보험금하고 아무 손해 보험금은 내가 반드시 구해가지고 1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1.8점 정도는 내가 반드시 따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그 학원 쪽 학원 쪽에 지금 우리 목차를 편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원 쪽에는 지금 배열된 게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이렇게 되어 있죠. 과수가 유자, 밤, 매실, 대추, 어미자, 비가린 가수, 뭐 고도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전달에 뭐 대추 뭐 이렇게까지 지금 있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포도, 자두 뭐 이렇게 참다래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도록 분배를 해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오복무가,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지금 여기서도 늘 오복무감 이 네 품목 중에서 하나는 15점짜리가 분명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지금 이걸 해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 작물 쪽,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이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작물들, 지금 이런 것들이 한 섹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에는 버섯 재배사 쪽에서 재배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다 같이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대 시설만 따로 구분을 해서 또 하나의 섹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시설 자체가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최대한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물, 축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가축, 가축이 가축재보험제도 일반,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소, 돼지, 가금, 말,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 주계약, 특약,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문제화 시키고 해설을 다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좀 제가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난 김에 이 부분은 한번 2024년 개정 내용, 이거는 수박 배달기 시기지만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좀 페이지를 뒤로 넘겨가 볼게요. 예, 이쪽 나왔네요.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쉽도록 이제 여기는 보장 수준, 이 내용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가 바뀌었지,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갑의 탕감 뜰번감 가수 사종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 10%짜리가 지금 예전에 35%였죠. 근데 33%로 저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가 43.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15%가 46이었죠. 근데 지금 41, 44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방식으로 외우는 어떤 비법이 있겠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팁 아닌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어는 쌀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한 톨에 쌀알 이렇게 하면은 41, 그 다음에 쌀쌀한 날씨 이렇게 하면은 쌀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연상작용을 해서 41, 14,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41, 44 이것만 사실 외워서는 안 돼요. 이런 가로넣기 이런 문제가 사실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내겠지요. 그래서 정부 보조 보험료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순보험료가 얼만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험료가 얼마냐, 부가보험료 포함해서 얼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44%, 41% 이런 애들, 그 다음에 33%. 어떻게 보면 이게 1점짜리 내지는 연결해서 5점짜리 여러 개 그냥 구멍 뻥뻥 뚫어놓고 가로 넣고 해가지고 5점짜리 문제로도 내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41, 34 이런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응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지요. 자, 지금 보면은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편입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생산비 재파종 보장 이렇게 지금 진입한 애들 이렇게 보면은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쪽파 2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품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 뭐 생산비 재파종 보장되는 품목 써라 이렇게 하면은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쪽파 2형, 매무 쪽쪽, 매월 쪽쪽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뭐 자기의 비법을 동원해서 뭐 외워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게 보장 개시는 언제부터 해주고 보장 종료는 언제까지 딱 그 날짜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비 재파종 보장 보험금은 기록 사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에 이래 지급한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업 사유를 쓰라 이러면 또 이 내용도 여러분들 뭐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직업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가입 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뒀으니까 저 여러분들 그 학습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재정식 보장 같은 경우도 브로콜리,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 이렇게 네 개 품목이 지금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재정식 보장에. 그러면은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뭐 모양새나 뭐나 모든 것들이 좀 특별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재정시가 관련되는 것들 보니까 뒤에 추네요. 그죠?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재정식 보장도 여기 아래쪽에 직업사유, 직업사유들, 직업사유 이렇게 보면은 그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직은 시간 경우 이래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다그 알고 연습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경작 불능 보험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금년에 그 이제 자기 부담 비율 그 10%로 진입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경락 불능고 보험금의 그 어떤 보험 가입이 금액의 45%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자기 부담 비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은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대파, 단호박, 시금치.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아래쪽에 실제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보험금을 얼마를 줄 건지, 45%줄 건지, 40%줄 건지, 42%줄 건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그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것들이죠. 지금 재정식 관련해 가지고 보험금 아까 앞쪽에서는 보험 기간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들어두면서 만들어뒀습니다. 또 재파종 매무 쪽쪽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쪽파 일행 같은 경우 여기 한번 봐봅시다. 지금 면적 비율이 15%죠. 그죠? 자기 부담 비율 2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은 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단골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그 고추하고 관련되는 뭐 문제가 이렇게 15점짜리도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그 우리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52.7%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경 같은 경우는 54.4%였죠. 그랬는데 지금 52.7%로 바뀌어서 그 우리 보험금 계산할 때 이 52.7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52.7. 이 내용들 반영해 가지고 그 우리가 보험금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49.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49.2도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보상 비율 적용되는 그 부분들도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산비 작물 그 지금 보면은 그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1 미보상 비율, 1 미보상 비율. 그 지금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 이제 가을 배출을 예를 들어놨는데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할 때 품목만 달리할 뿐 전체적으로 그 면적 피해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을 관통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수월하다. 이제 그래서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핵심을 관통해서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호박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작물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내용들. 희양직화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의 15%를 보험금으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가루쌀이 들어오면서 이 분질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경작불능 보험금 그 지급 사유가 이렇게 식물지 비율 60% 이상이다. 수확불능 보험금은 벼 조국 제한율이 70% 미만일 때. 요 위에 내용하고 구분해서 그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그 지금 버섯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봐가면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붉은 표시되어 있는데 미보상 비율이 그 비율 계산할 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도 바뀐 내용들이니까 1 미보상 비율 적용해가지고 보험금 구해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율 구할 때 이 내용들 여러분들 그 숙지해가지고 보험금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귤 그 만감류 보험기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만감류 그 지금 보장 종료는 언제까지? 뭐 수확 감소 보장은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동상해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 바뀌었습니다. 지금 망감류 같은 경우 그 동상해의 정의,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 지역하고 제주도 이외 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또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지금 망감류 이렇게 좀 훑어보고 가고 이제 운주 밀감류에 대한 그 보험 기간도 그 위에 내용하고 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온주 밀감 같은 경우 그 수학 개시 이후 동상해 보장이 그 12월 21일부터입니다.
12월 21일 이 바뀐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그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료 환급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이 공통사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고 넘어가야 뒤에 뭐 학습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뭐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고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보험 가입 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된 내용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 여러분들 그 점검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용계 그 보험 가입 구하는 게 그 이런 공직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뭐 생후 31주 중개 가격이 한두에 5천 원일 때 지금 이 해당 주령으로 얼마냐 보험가액이 이제 이거 여러분들 그 저기 구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낀 수치 가지고 그 41% 정부 지원 그 보험료 그 부분에 저기 국고보조율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이렇게 안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습하시는데 그야말로 그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을 전체적으로 이 교반에 배치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그 2024년 개정 내용 이 부분들을 잘 보고 학습을 하시면은 많은 점수를 까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기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 10회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는 아마 뭐 저기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고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은 뭐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초짜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허허벌판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연구해 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공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순서도 배치를 하고 또 문제도 그렇게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냥 즐겁게 공부하십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어, 앞으로도 더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리고 또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 건 한 건 뭐 이렇게 꼭지씩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이번 10회 시험에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